잘 보시면 우리 요 얘기를 좀 해볼까? 순열의 정의가 뭐야? 순열의 뜻이 뭐야? 순열의 뜻. 뭘 순열이라고 해요? 네. 그럼 중복순열은? 걔는 뽑아서 나열하지 않나? 걔도 뽑아서 나열하는데? 원순열도. 어떻게 보면 원순열도 뽑아서 나열하는 거죠. 그 뉘앙스 차이를 잘 아셔야 되는데 순열부터 가시면 순열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거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 없이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배열까지 하는 경우의 수. 이게 순열의 정의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NPR이야 이걸. 그러면 중복순열의 교과서의 정의는 뭐냐면 거기도 나와있죠. 중복순열의 교과서 정의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교과서의 정의는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밑줄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 그러면 얘는 순열이라는 개념에다가 뭐까지 허락을 하는 거냐면 원래 순열은 중복이 안 되는데 중복을 허락한다라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 뉘앙스 파악을 좀 잘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고지고대로 텍스트 그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어려워요. 이런 느낌이잖아. 중복을 허락해서 배열을 해. 뽑아서 나열을 해. 그러면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하나 예시를 들어서 해볼게. 봐봐. 예를 들어서 1부터 4까지 숫자가 있어. 1부터 4까지 숫자. 1부터 4까지 숫자인데 내가 여기서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지. 자, 순열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죠. 순열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순열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예요? 1부터 4까지 숫자 카드 4개가 있어요. 그 숫자 카드 4개를 가지고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요. 근데 숫자 카드가 한 장씩만 있는 거야. 한 장씩만. 그러면 한 번밖에 못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숫자 카드가 한 장씩 있는 거를 가지고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면 얼마라고 계산해? 4팩이다 라고 계산하지. 맞아? 그죠? 근데 이 말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붙었다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자, 잘 보세요. 중복을 허락한다 라는 말은 그냥 직역을 하면 얘를 여러 번 사용 가능하다죠. 그렇지 않을까? 즉, 잘 봐. 비교를 잘해봐. 1부터 4까지 숫자 카드가 한 장씩만 있어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와 1부터 4까지의 숫자 카드가 여러 장, 뭐 최소 10장 이상씩 있어. 다 똑같은 카드가. 그럼 10장 이상씩 있을 때 그 10장, 그럼 40장이라고 합시다. 하나당 10장씩. 그 40장 갖고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 그러면 이런 것도 된다는 거 아니야. 원래는 한 장씩만 있으면 1, 2, 3, 4밖에 안 되는데 10장이 있어. 그럼 2번 써도 되고 3번 써도 되고 4번 써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1, 1, 1, 1 이런 것도 된다는 거지. 그죠? 즉 중복순열의 핵심은 뭐냐면 중복순열의 핵심은 배열의 느낌이 없어요. 얘는. 왜 우리는 순열이라고 했을 때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이라고 해서 N개 중에서 R개를 뽑고 그 R개를 이제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잖아. 근데 중복순열은 되게 웃긴 건데 배열의 의미가 없어요. 어떤 느낌으로 가시면 되냐면 자, 자리가 있어. 천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근데 여기에다가 1, 2, 3, 4를 한 번씩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써도 돼. 충분해. 카드는 충분해. 네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가지가 되는 거죠. 1, 2, 3, 4 중에 하나. 근데 만약에 한 장씩만 있었다면 얘가 3가지가 돼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너도 몇 가지야? 또 4가지 써.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4가지죠. 얘도 4가지야. 그리고 각각을 곱해. 그럼 총 경우의 수는 얼마야? 4의 4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배열의 느낌이 없죠. 순서를 뭔가 이렇게 정해준다는 느낌이 없잖아. 그냥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 4개. 두 번째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게 4개. 세 번째 자리에도 4개, 4개. 그죠? 그래서 중복순열은 교과서적인 정의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조금 이질감이 들어요. 헷갈려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할게요. 중복순열은 주는 애와 받는 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즉, 또 이렇게 봐도 돼. 어떤 특정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서로 구별이 되는 자리인 거야. 요거 나중에 잘 알아도 중복순열이랑 중복조합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되니까. 알겠지? 근데 요 자리들이 구별이 되죠. 왜? 얘는 1000의 자리고 얘는 100의 자리고 얘는 10의 자리고 얘는 1의 자리니까 자리가 똑같은 자리가 아닌 거지. 다 구별이 되는 자리인 거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1 들어가고 여기에 1 들어가는 게 서로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로 취급해야죠. 1000의 자리에 1 들어가는 거랑 100의 자리에 1 들어가는 건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중복순열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볼 거냐? 자, 뭔가 주고받는 느낌, 자리를 채워주는 느낌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구별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요 각각에 들어갈 수 있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주겠다. 즉, 무언가를 뽑아서 배열한다의 느낌보다 어떤 특정한 자리가 있을 때 그 특정한 자리에다가 넣을 수 있는 가지수. 요거에 좀 주목을 하자 이 얘기가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함수 갖다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잘 보세요. 우리 함수의 개수 세실 때도 자, 1, 2, 3, 4가 있고 여기에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해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화살표를 쏘는 친구들을 보통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를 받는 애들을 공역이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자, 갑니다. 1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 1의 입장에서 자, 화살표를 대응시키면 돼. 화살표를 한 번만 딱 쏘면 돼. 근데 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5이야. 맞아? 그 다음에 2를 기준으로 볼게요. 2를 기준으로도 얘가 쏠 수 있는, 화살표를 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얘도 몇 가지야? 5가지. 얘도 몇 가지야? 5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잘 보세요. 얘는 선택을 받는 거야? 선택을 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는 애라고 써두시고 얘는 뭐예요? 선택을 받는 친구가 되죠. 요것만 잘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식은 너무 쉬워요. 공식은 뭐냐? 이거의 함수를 결정하는 가지수는 얘도 5가지, 얘도 5가지, 얘도 5가지, 얘도 5가지. 그래서 얼마다? 5의 4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 5의 4제곱을 우리는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5파이 4라고 씁니다. 5파이 4.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중복순열의 수라고 돼 있는데 중복순열의 수. 자, 갑니다. 중복순열의 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순열의 수는 뭐야? n파이 r이라고 표현하고 얘는 n을 r번 곱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n의 r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위에 박스를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고정된 것의 개수를 우리는 뭐라고 보자? n이라고 보자. 그리고 괄호치고 받는 쪽이라고 써져 있지. 즉 선택을 받는 애들을 뭐야? 얘를 n이라고 하는 거고 선택을 하는 애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R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복순열 문제 풀면서 이게 중복순열이다라는 게 파악이 되면 그 중에서 헷갈리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5의 4제곱이냐 4의 5제곱이냐 이거 구별을 잘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정리. 선택을 받는 애들이 뭐라고? N이야, N. 그리고 선택을 하는 것이 뭐야? R이라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선택을 하는 것이 R이에요. 선택을 받는 게 N이에요. 자, 그럼 잘 봐. 우체통이 3개가 있대. 재호가 편지를 들고 서로 다른 편지 4개가 있어. 그랬을 때 우체통에다가 넣는 방법의 수. 근데 꼭 모든 우체통에 다 넣을 필요는 없어. 아무 데다 넣어도 편지는 간대요. 됐나요? 그러면 우체통이 3개가 있고 편지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편지를 보내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방법의 수. 몇 가지? 4의 세제곱이야? 3의 4제곱이야? 4의 4제곱이야? 4의 세제곱이야? 3의 4제곱이야? 자, 다시 누가 선택을 해? 편지가 선택하죠. 그죠? 편지가 선택해요. 우체통이 갑자기 뜩 일어나서 걸어와가지고 편지 가져와 이러지 않잖아. 여러분 우체통이라는 건 아니 근데? 이게 요새 생각해보니까 요새 우체통 있나? 못 본 것 같은데 나도? 거의 못 봤는데 일단 그런 게 있어요. 네, 우체통이라는 게. 그러면 얘가 선택을 하는 거고요. 얘가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4의 세제곱이야? 3의 4제곱이야? 3의 4제곱이죠. 중복순열에서 니네가 틀릴 만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3의 4제곱일까? 4의 세제곱일까? 이게 헷갈린다니까? 순간적으로. 자, 그럼 덜 헷갈리게, 최대한 덜 헷갈리게 원칙을 정하면 이거야. 편지의 입장에서 우체통에 넣는 거잖아. 우체통에 넣을 수 있는 게 A 우체통, B 우체통, C 우체통에 있다고 그래봐. 몇 가지야? 3가지잖아. 딱 그거야.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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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알겠어? 그러니까 몇 가지야? 3의 4제곱까지. 81. 4의 세제곱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구별을 해놓은 게 이제 그 보시면은 19페이지 밑에 보면 뭐 중복순열의 대표적인 예시다라고 해서 포커스에 있죠. 그죠? 포커스에 있는 거. 알겠지? 됐습니까? 확인하시고. 그래서 중복순열은 순열이긴 순열인데 뭔가 배열을 하는 느낌보다는 어떤 특정한 자리가 있을 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짓수들의 거듭 제곱과 같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 알겠죠? 뭔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네, 그 차이 좀 잘 기억하시고 21페이지 봐봐. 자, 21페이지 보시면 이제 중복이 가능한 것과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보자 라고 돼 있는 거지. 자, 그냥 요거는 말로 한번 해보자. 자, 갑니다. 1번부터 갈게요. 4개의 과일, 사과, 귤, 바나나, 망고가 1개씩 있고 서로 다른 3개 접시. 자, 나중에 이제 중복 조합까지 나가면 쌤이 총 정리는 해드릴 거야. 요 교과서에도 있는데 뭐를 보시냐면 중복 순열은요. 요거 하나만 메모해두세요. 거기다가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것에 넣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중복 순열, 중복 조합까지 공부하면은 아 이런 의미였구나. 선생님이 저 얘기를 왜 했나 이게 될 거야. 자, 하나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걸 예시를 들어드리면 지금 1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일이 4개가 있대. 근데 얘들아 과일 4개가 종류가 다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잖아. 다른 거. 다르지? 그지? 그거 서로 다르냐. 근데 접시 보세요. 접시가 뭐예요? A, B, C라고 굳이 앞에 뭐라고 써놨어? 서로 다른. 그죠? 서로 다른. 그러면 미리 결과를 스포해드리면 얘가 중복순열이잖아? 그럼 뒤에서 배우는 중복조합. 중복조합이 확통해서 보면 제일 중요하거든? 제일 어렵고. 근데 중복조합은 뭐냐면 중복조합은 서로 다른 거를 구별이 되지 않는 거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게 중복조합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자, 똑같이 과일로 예시를 들어볼게. 재호가 과일 가게 갔어. 과일 가게 가서 내가 딸기랑 수박이랑 바나나를 사려고 했어. 그럼 딸기랑 수박이랑 바나나는 구별이 돼야 안 돼? 되지. 근데 내가 이거 3개를 살 건데 총 8개를 살 거야. 세 종류를 합쳐서 8개를 살 거야. 그럼 8개는 구별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냥 개수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보면 그 말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뭐가 있어요? 서로 다른 종류의 과일이 4가지가 있는데 접시가 3개인 거야. 근데 그 접시가 구별이 안 돼. 그러면 접시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의 수, 구별이 되지 않는. 그게 중복조합. 근데 얘는 구별이 되잖아. 그럼 쌤이 아까 여기다가 써놨지? 구별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의 곱. 이게 중복순열. 자, 그러면 얘는요. 자리가 몇 개가 있죠? 자리 A, B, C 3개가 있어요. 그러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선택받는 애들이 되는 거죠. 이거 생각하면 돼. 자, 상상해봐. 해가지고 접시가 3개 있어. 접시 3개 있어. 내가 과일 4개 들고 왔어. 4개 들고 와가지고 자, 이거 어디다 놓을까? 자, 망고 들었어. 망고 들어가지고 놓을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3가지. 선택을 하는 애, 선택을 받는 애. 그럼 얘는 3의 4제곱이야, 4의 세제곱이야? 3의 4제곱이죠. 이해됐어요? 요 감각만 잘 살리면 돼요. 중복순열은.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밑에 3번. 괄호 3번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할 때 4명이서 가위바위보예요. 4명이서 가위바위보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총 경우의 수 1명당 3가지. 그런 사람이 4명 있어. 그럼 몇 가지야? 3의 4제곱. 알겠죠? 한 명이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잖아. 그런 사람이 4명 있어. 그럼 뭐야?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됐죠? 요런 느낌이라는 거. 오케이. 됐습니까? 확인하시고. 자, 넘어갈게요. 22페이지 보시면 함수의 개수인데 함수의 개수는 지금 말고 뭐 지금은 아까 설명드렸던 거 요거. 얘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함수예요. 그냥 일반적인 함수. 근데 이제 우리가 함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뭐 1대1 함수도 있고 증가함수도 있고 1대1 대응도 있고 감소함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 여러 가지 있는 거는 뒤에 다 조합까지 중복조합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한 방에 정리할 거고 함수의 개수가 수능에서도 엄청 중요하고 내신에서도 엄청 중요해요. 네, 수능에서는 올해 30번에 나왔어요. 올해 30번이 함수의 개수 문제였어요. 매년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해 두시면 되고 고1 때 배웠던 거 연장선이고 요것만 추가적으로 나온다는 거 알겠지? 근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문제 간단하게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발전 문제 12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발전 문제 12번 보세요. 갑니다. 숫자 1, 2, 3, 4, 5의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해서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밑줄 각 자리 숫자의 합이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은 이거네. 잘 봐.
숫자를 고를 수 있는 게 5개고요. 나는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냐면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자, 5개를 가지고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그 중에서 제약 조건이 붙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확통 문제를 푸시다 보면 항상 이런 조건들, 제약 조건과 마주치게 되실 겁니다. 이 제약 조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각 자리 숫자의 합이 뭐가 되는 거? 홀수가 되는 거.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잘 봐. 맨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를 그냥 이름을 붙여서 A, B, C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 3개를 더했을 때 홀수가 나와야죠. 그러면 3개를 더했을 때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첫 번째, 얘도 홀수, 얘도 홀수, 얘도 홀수인 경우.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짝수, 짝수, 홀수인 경우가 있겠죠. 더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3개 숫자 더하는 거니까. 자, 그럼 가볼게.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는 셋 다 홀수니까 배열할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얘는 홀수, 홀수, 홀수 이렇게 가면 돼. 그러면은 1부터 5까지 중에서 홀수가 몇 개야? 라고 하면 3가지죠. 그럼 3가지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란 뜻이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요. 라고 해서 27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이렇게 한다고 해볼게. 그냥 짝수, 짝수, 홀수라고 해봐. 그럼 짝수, 짝수, 홀수라고 하면 짝수는 몇 개? 2개. 홀수는 3개. 요거니까 맨 앞자리에 들어가는 거 2가지. 두 번째 자리도 짝수니까 3가지. 2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이 홀수 3가지. 한 다음에 중복순열 다음에 배울 건데 얘가 짝짝홀도 있지만 뭐도 있어? 짝홀, 짝도 있고 그 다음에 홀, 짝, 짝도 있죠. 그죠? 그럼 요게 몇 가지야? 3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3까지 해주시면 되겠지. 자, 요거 생각해봐. 요거일 때 요렇게 나와. 하얀색으로. 근데 요 경우도 결국 뭐야? 여기 짝수 들어가는 거 몇 개? 2개. 여기는 홀수니까 몇 개? 3개. 여기는 짝수니까 2개. 이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런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구조가 동일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앞으로 확통 문제 푸시면서 이런 얘기 좀 많이 할 건데 구조가 동일하면 굳이 다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에이 뭐 어차피 똑같은 결과 나오는 걸 왜 다 계산해? 대신에 계산해 놓고 나서 발생 가능한 경우만 곱하기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정리하시면 얘는 요거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12에다가 3을 곱하면 되네. 그래서 36이 돼서 2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문제 정답은 6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 알겠나요? 오케이. 자, 확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익힘 2번에서 요것도 한번 자연수 개수 문제도 가볍게 하나 풀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발전 문제 보자. 발전 문제 바로 가볼게. 발전 문제에서요. 15번에서 1번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중복을 허용하여 4개의 숫자 0, 1, 2, 3 중에서 3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중에서 1이 포함되어 있는 거. 자, 1이 포함되어 있는 걸 골라봐 라고 돼 있지.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인데, 자, 케이스 분류를 할게. 케이스 분류를 할 건데 어떻게 케이스 분류할 거냐면 첫 번째, 맨 앞에 1이 있는 거. 그치? 쌤이 지금 내가 푸는 걸 잘 봐봐. 내가 푸는 걸 잘 봐. 필기는 하지만 자, 이렇게 풀어올게요. 첫 번째 자리에 1 있는 거, 두 번째 자리에 1 있는 거, 세 번째 자리에 1 있는 거. 이렇게. 그럼 1이 무조건 포함이 되죠? 그죠? 그러고 나서
요 자리와 요 자리에다가 숫자 집어넣고 요 자리와 요 자리에다가 숫자 집어넣고 요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숫자 집어넣는 거지. 됐니? 자, 만약에 이렇게 풀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풀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풀면 대부분 결과가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유가 뭘까? 중복을 허락하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친구의 자리 여기를 1이라고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도 1이라고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도 1이라고 고정을 시켜놨는데 이런 거야. 그럼 여기에 1 못 들어가? 아니죠. 1 들어갈 수 있어요. 1 3개 써도 돼. 그지? 그러면 이렇게 자리를 고정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1이라고 썼어? 근데 이 자리에 1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잖아. 1이라고 써. 그 다음에 여기에 2 써봐. 그리고 여기에 2 쓴다고 가지수를 세봐. 그럼 어때? 여기서도 세고 여기서도 센 거지. 똑같은 숫자를.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되나요? 초반에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문제는.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 첫 번째, 자리로 1을 결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얘를 케이스 분류로 풀겠다라고 하면 케이스 분류로 풀겠다고 하면 자리로 1을 결정하지 말고 1의 개수로 결정해요. 즉,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지금 0, 1, 2, 3 중에서 3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중에 1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나는 케이스를 1이 1개만 있는 거, 1이 2개 들어가는 거, 1이 3개 들어가는 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러면 절대로 뭐 할 일이 없어? 겹칠 일이 없어요. 1의 개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갑니다. 1을 3개 써. 이거부터 하자. 에이, 너무 쉽네. 한 가지. 1을 3개 쓰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1을 2개 쓴대요. 그럼 1을 2개 쓰면 어떤 경우가 있어? 1, 1, 네모. 그 다음에 네모, 1, 1. 그 다음에 아이고 뭐 이렇게 썼냐? 네. 네모, 1, 1. 그 다음에 1, 네모, 1. 이런 식으로. 몇 가지야? 3가지네. 그 다음에 여기 네모에 들어갈 가지수가 몇 가지야? 각각 다르죠? 네, 그거 조심하셔야죠. 여기 몇 가지? 여기는 0, 1, 2, 3이에요. 0, 1, 2, 3. 그럼 여기 몇 가지? 3가지. 1 쓰면 안 되죠? 1 썼으니까. 여기서 다 셌으니까. 그지? 여기 3가지. 여기는 몇 가지? 2가지. 0 빼야죠. 여기는 3가지. 그럼 이거 3개를 뭐예요? 더해야죠. 각각의 케이스가 또 나눠진 거니까. 그럼 이거 더하면 몇 가지? 3, 2, 3, 6가지. 에이그 8가지. 됐죠? 그 다음에 요 경우 1이 맨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렇게 3가지. 그러면 요거는 몇 가지가 될까? 중복순열이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3 곱하기 3. 9가지네. 얘는 여기에 0이 못 들어가요? 여기에 0이 못 들어가니까 뭐예요? 2가지, 3가지. 해서 6가지. 얘는 마찬가지죠? 6가지. 됐나요? 그러면 9가지, 6가지, 6가지네. 그럼 9가지, 6가지, 6가지 더해봐. 얼마니? 21가지. 그럼 답은 다 더하시면 몇 가지? 30가지. 답 3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근데 두 번째. 아유, 귀찮아 이거죠. 귀찮은데? 두 번째는 뭐냐? 여사건으로 푸는 방법이죠. 여사건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잘 봐. 만약에 내가 여사건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 못 빼주면 돼. 1을 한 번도 쓰지
않는 경우. 요거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부터 가자. 전체는 몇 가지야? 라고 하면 전체는 자, 전체는요. 총 3자리인데 앞에는 3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지? 그 다음에 뒤에는 중복 허락하니까 4가지, 4가지가 돼서 48가지가 됩니다. 됐나요? 48가지. 자, 그럼 1을 한 번도 안 쓰잖아요. 나는 1을 한 번도 안 쓸 거야. 그러면 1을 아예 배제시키면 되니까 맨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1 아예 안 쓸 거니까 2개. 그 다음은 몇 개야? 3개, 3개. 하시면 18가지. 그럼 이거 빼주시면 답 몇 가지? 30가지.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자, 그래서 웬만한 중복 조합 문제 중에 중복 순열 문제 중에 아주 고난도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떤 걸, 뭐 고난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걸 추천드립니다. 중복 순열 문제 푸실 때는. 물론 이 생각이 안 떠올라서 이렇게 직접 세는 형태도 알고는 있어야 돼. 만약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다가 안 떠오를 수 있잖아. 그러면은 전공법으로라도 가야지. 전공법으로라도 가야 되지만 보통은 다 이렇게 한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게 편한 이유가 중복순열은 자, 이런 생각하면 돼요. 원래 내가 쓸 수 있는 게 3가지였어.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아예 배제시킨다는 건 3가지가 2가지로 준 거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나 원래 1까지 쓸 수 있었는데 1 못 써. 2, 3만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오케이. 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함수의 개수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복순열까지 마무리했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넘어갈